7월과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고양시에는 기쁜 소식이 두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대곡 소사선이 착공 7년 만에 개통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논란을 끌어왔던 산왕산 골프장 증설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전 이동환 선거캠프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빗속에서 열린 시청 이전 반대 10차 걸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릉천 통합 하천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수도권 서남부를 바로 연결하는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전철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개통한 구간 한번 보시면요. 고양시 대곡역에서부터 능곡, 서울 김포공항, 그리고 부천의 원종, 부천 종합운동장, 소사 총 6개역입니다. 길이는 18.3km를 연결하는 복선 전철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서울 김포공항, 그리고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가는 교통시간이 아주 빨라졌습니다. 대곡에서 김포공항 가는 이동시간이 기존에는 40분 이상 걸렸었는데 이제 9분으로 단축해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 골드라인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차 시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대는 12분, 그 외의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하니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30일에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모래 경기장에서 개통식이 이제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통식을 두고 이거 마치 국민의힘 총선용 정치행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특히 야권에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 개통식이 되게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서 관심을 좀 많이 모았어요. 개통식에 사실은 이렇게 좀 대통령이 오시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들 비롯해서 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까지 모두 대규모로 초대를 가 됐는데 반면 이제 민주당 소속인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조영희 부천시장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또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양시 국회의원 4명. 원래 초대 받았다가 갑자기 초대 거부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참석하긴 했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일었었죠.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이런 좀 훈훈한 분위기, 이게 관례 아닌가요? 근데 야당 소속이라고 초대도 못 받고,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울림누리의 개통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본인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은 또 이제 대곡 소사선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그런 입장을 나타냈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또 그 행사의 주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묘하게 또 차출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고양갑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냥 대놓고 본인 이제 저격하는 판이 마련될 상황이니까 특히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29일이었었는데요. 현안 질의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10년 동안 대곡 소사선 개통을 위해서 부천시와 고양시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지자체 간 비용 분담도 조율하고 국비 425억도 마련해놨다. 사선을 의원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다. 저희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는. 심상정 의원뿐만 아니라 한준호 의원도 같은 국토위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주장했는데요. 국토부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 경호실 측에서 갑자기 초대 취소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참석한다고 하더라. 이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실무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개통식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당일날 고양시 국회의원들이 모두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 씁쓸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그 대곡 소사선이 지나는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자리가 내년 총선을 앞둔 어떤 그런 반쪽짜리,
정치 행사로 전락한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서 대곡역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는데 근데 주변 교통은 아직까지도 엉망이다. 자, 남동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다면서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진입로가 이제 2차선, 가뜩이나 좁은 2차선인데 그마저도 이제 한쪽 차선은 이제 주차 차량들이 이제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GTX-A 공사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공사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쪽 차선밖에 없는데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제 공사 차량 나오는 차량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교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도 자주 목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대곡소사선 개통이 되면 당연히 이제 통행량도 훨씬 많아지잖아요. 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이 도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항 아닌가요? 이 2009년 말에 경의선 기반 사업 일환으로 철도공단에서 조성해준 사업 도로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완공 이후에 제대로 유지 보수도 되지 않는 데다가 주차 관리도 지금 엉망인 상태로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이 지금 수년째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고양시가 코레일로부터 소유권도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고양시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대안으로 얘기되는 게 한쪽 인도를 좀 터서 차량을 좀 사선으로 이렇게 이게 좀 배치를 하게 해서 임시 좀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방향이 됐건 앞으로 차량 통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 회차 공간도 사실 되게 좀 어려워요. 네, 앞으로 거기에 진입하는 버스 노선도 더 마련돼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대곡역에서 환승해보신 분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환승을 하려면 그 이동 통로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호선이나 경의선에서 넘어오는 이제 환승객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데 따른 이제 어르신들이 이동하다가 이제 혹여나 사고 당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준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 3호선에서 경의선 탑승장으로 이제 직접 연결되는 그 엘리베이터를 상하행 구간에 하나씩 좀 설치하자. 이 부분은 공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단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뭐 좀 협의 단계나 이런까지는 안 했다. 그래서 좀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뭐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네, 대곡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왕산 골프장 소식입니다. 10년간의 긴 논란을 이끌어오던 이 산왕산 골프장 증설 시도가 시에서 미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구체적인 자금 확보 현황과 계획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이게 불확실하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이야기했고, 또 2010년에 조성된 기존의 9홀에 대한 준공 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양시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에 대해 6월 30일 미승인 처분을 내린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시장 직권 취소의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장 허가를 안 해주겠다라는 조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미수용 결정이 되면은 이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당연히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고 이제 뭐 여론도 있고 강화된 통과 기준들을 이제 좀 따질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석을 진행했던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대표를 비롯해서 산왕산 지킴이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양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에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연대해서 함께 이겨내는 승리의 경험을 또 한 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장님이 시민들과 함께 해온 뜻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녹지축을 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고양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산왕산 지킴이 시민단체들 그동안 10년 동안의 긴 싸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고 계신데요. 발표가 난 다음 날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고 7월 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차원의 이런 시민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이재준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668억 공유재산 비리 의혹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30일 현 고양시 언론보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원당 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668억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당시 이제 시장이었던 이재준 시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해서 좀 큰 논란이 일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이제 허위다.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 그동안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던 건데요.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은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다 거치면서 진행할 거 적법한 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특혜준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668억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네.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환 후보의 이름으로 나온 요 보도자료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동환 시장이 아니라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이모 씨, 왜 이분만 이렇게 벌금형을 받는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은 나는 몰랐다. 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뭐 캠프 대변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 캠프 대변인도 아 이건 내가 다 했다. 이거 진짜 후보는 당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에서는 대변인을 이제 기소를 했고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용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분이 이동환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언론보도 대변인을 계속 맡고 계신데 자 이번 판결에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추가적인 좀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도 관심이 모아지고요. 허위 보도자를 배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퍼나는 거 이거 완전 파렴치한 선거 부정행위 아니냐 이런 행위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본인이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진 거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허위 사실 밝혀졌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본인한테 사죄 한 번 안 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입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빗속에서도 고양시청 백석 이전을 반대하는 10차 걸기대회가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착하기 위해서 배수 우리가 단호하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단결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한 시장, 수상한 시장 이동하는 즉각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권순영 위원장님과 우리 시의원은 우리 고양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과 합의로 주민 설명회, 주민 공청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단 말 한마디로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이동환 시장의 행정이 옳은 것인지 이재준이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옳은 것인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뉴스체크 영상을 같이 녹화하다가 남동진 기자 급하게 지금 취재를 하러 가는 바람에 마지막 뉴스 저 혼자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200억 원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덕양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울 만큼 관심이 컸는데 정작 서로 다른 생각들이 표출되는 이런 동상이몽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영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이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이 이게 정말 따내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런데 고양시가 여야를 초월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라면서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이 창릉천이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거쳐서 청계천처럼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인들은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프로젝트를 각자의 치적 사업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2명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바뀌었다. 창릉천 정비사업의 방점을 생태적 복원에 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 위주였다면 이제는 생물 다양성을 늘려가는 것이 하천 정비사업의 핵심이다 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명품 개발 사업을 꿈꾸는 정치권에 제동을 거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표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기념사진 찍고 대부분 토론회장을 빠져나가서 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견해도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뭐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이런 좀 바람직한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각 지역의 욕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민원성 바람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정치권은 명품 하천 조성, 전문가들은 생태 하천 복원, 그리고 주민들은 지역 민원 반영 이렇게 제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번 토론회 때는 주최 측인 고양시가 좀 중심을 잘 잡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정민경 시의원이 고양시민의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는데요. 제목이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생태적 건강성 회복이 최우선이다 입니다. 현 시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잘 짚은 칼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